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지역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특례죠. 용도지역은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원칙인데, 그런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그런 예입니다. 예외죠, 한마디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위제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결정 고시 의제입니다. 결정뿐만 아니라 고시까지 의제가 된다는 거죠. 이 결정 의제되는 것은 추후에 고시를 해줘야겠죠. 결정 의제되는 것은 매립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고시 의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리지역인데요. 다른 법에 의해서 지역이나 지구가 지정됩니다. 이 지역과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타법에 의해서 지역 지구가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 의제가 되는 거죠. 결정 의제, 매립지예요. 자, 이런 땅이 있어요. 여기는 농림지역입니다. 농지로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패인 곳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인데 이렇게 메꿔서 얘도 농림지역으로 하려고 그래요. 면적이 넓어지겠죠. 여기에 매립 목적이 인접한 지역의 용도 지역과 같다면 그때는 결정 의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매립 목적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어디하고? 요 인접지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를 매립을 해서 이 매립의 목적이 농림지역이에요. 농지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인접한 지역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에요. 다르죠? 다르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절반이 농림지역이에요.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치면 다른 용도지역과 이렇게 걸쳐 있죠. 걸쳤다 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오로지 같아야 돼요. 이 전체가.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고시 의제해 주는 거예요. 아까 것은 고시를 해줘야 되죠. 이거는 고시까지 해주기 때문에 결정고시 완전하게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관리지역이에요. 자,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농지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농진지라고 그러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로서 보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지역은요, 보전도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개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림도요, 임야 같은 거 산림도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지정했다. 이거는 산의 수목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들이 자라고 있어서 보존해야 될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중보전산지는 보존도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개발도 가능한 산지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땅이 보전산지다 그러면 개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진흥지역은 대부분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농지를 보호하는 곳이죠. 그리고 산림도 보호하는 곳이에요. 농지뿐만 아니라 산림도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용도지역 설명드릴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지 빼고 다 보호한다고 그랬죠. 산림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산림은 대부분 보전산지입니다. 농림지역도 보전산지고요. 농지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근데 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농지를 보전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해당 지역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겁니다. 또 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지정이 됐어요. 이 얘기는요, 산에 있는 수목을 보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산지를 관리하는 곳, 할 수 있는 곳은 농림하고 자연이죠. 경우에 따라서 농림지역도 되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됩니다. 됐죠? 이게 결정고시가 되는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타법에서 지역 지구를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어촌어항법이라고 있습니다. 어촌어항법에서 어항구역을 지정했어요. 어항구역이라고 그러면 이 고깃배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인접지가 도시지역이어야 돼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어항구역을 지정했을 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건이에요. 도시지역, 반드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어야 돼요.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공유수면에 지정한다는 게 뭔 말이냐. 땅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지역이에요. 여기는 바다고요. 그런데 이 지역, 이 바다에,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 바다를 어항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다에다가 어항구역을 지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게 또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자, 고깃배가 드나들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겠죠. 정화시설도 필요하고, 고깃배가 들어오면 그 고기를 바로 가공해서 차로 실어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려면 도시지역으로 지정돼서 도시지역에 행위 제한을 받아서 건설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항만구역이에요.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항만구역이라는 것은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여기는 고깃배, 여기는 화물선, 여객선 이런 것들. 조건은 똑같아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을 지정했다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정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또는 그 예정지, 얘네들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된다는 거죠. 자,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뭐냐면,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은 토지를 대량으로 수용을 해서 그 안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런 주택들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겁니다. 신도시들이 있죠. 1기, 2기 신도시 이런 것들 다 이런 사업으로 건설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들은 도시지역이 돼야겠죠. 근데 이걸 굳이 도시군 관리계획 거쳐서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특례죠. 그리고 전원개발 촉진법이 있어요. 전원개발 촉진법에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또는 그 예정지다. 그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입니다. 이 전원개발이 뭐냐? 뭐 저 푸른 하얀 집, 전원주택 이런 거 아니고요. 이게 전원개발이에요. 전원개발. 전력 생산하는 겁니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같은 걸 의미하고요. 그런 걸 짓게 되면 거기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전력시설을 이용한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전원개발하는 것 중에서 화력발전소 이런 거는 되지만 수력발전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댐 같은 데 가보시면 도심에 있지 않죠. 굉장히 울창한 숲 한가운데, 그 물 흐르는 곳에 한가운데 그 댐이 있죠. 대부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도시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송변전설비. 송변전설비 보시면 대부분 논밭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많은 기계들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는 사람이 근처에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가 있어요. 자, 산업 입지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해 주는 거예요. 자, 산업단지라는 것은 종류가 많아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외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그렇지 않아요. 농공단지라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농촌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도시지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항, 택, 산, 전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조건이에요. 이 조건. 그 다음에 문제는 항상 예외에서 나옵니다. 예외. 수력발전소와 송변전설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산업단지에서는 농공단지가 예외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게 줄줄줄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과 결정곳이 되는 용도지역의 특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농림지역이었어요. 논밭이 잔뜩 있는 농림, 산지와 이런 임야나 농지들이 있는 그런 농림지역에 여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택지개발을 사업지구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또는 전원개발 사업지구라고 구역이라고 봐도 되고요. 했는데 글쎄 사업이 중간에 중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함으로 해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곳이 되잖아요. 이 사업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다시 이전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야. 환원. 돌아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한다 해서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서 좋구나 그러고 건물을 하나 딱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공사 중에 있는데 글쎄 사업이 중단돼서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됐다면 이 건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시간에 배웠죠? 기득권 보호해줘야죠. 이 건물을 당시 지을 때는 도시지역이었기 때문에 실내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람은 그대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도지역 특례였어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것은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입니다. 자, 어떤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정했어요. 그러려면은 주거지역으로서 또는 공업지역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여러가지 제한들이 필요하겠죠. 여기에는 주택만 들어와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것들만 들어와라 하고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을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공업지역은 공장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죠. 우선 용도 제한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건물을 이렇게 빽빽하게 짓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창문 열면 옆집이 코앞에 있어요. 그럼 굉장히 답답하고 통풍도 안 되고 화재가 나면 번질 위험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빽빽하게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간을 두도록 합니다. 이런 제한들을 건폐율이라고 해요. 건폐율 제한도 하고요. 그 다음 건물을 한없이 높이 지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밀도에 맞게끔 설치될 수 있겠죠. 이런 밀도를 제한하는 것을 용적률 제한이라고 합니다. 용적률 제한. 이런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을 이제 학습해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은요, 그럼 어디서 나와 있냐?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있어요.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는 조례로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20%로 할래, 50%로 할래, 60%로 할래,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예외.
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공단지를 지정했어요. 농공단지 이제 좀 익숙하신가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전에 그 농공단지는 도농 간의 어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농공단지로 지정되었다면 산업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산업입지법이라고 합니다.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행령이 아닌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였다면 이것은 농지법에서 행위 제한을 규제합니다. 자, 그 다음 산지관리법이 있어요.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를 지정했다면 이것은 산지관리법으로 행위 제한을 하겠죠. 그 다음 초지 있어요. 초지라는 것은 이렇게 목초지 같은 거예요. 농장 같은데 목초지, 풀을 키우는데 초지는 초지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예외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자연공원법이라고 있어요. 자연공원법에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이라고 있어요.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면 자연공원법에서 행위 제한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법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물, 수도. 이 수도법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상수원 보호구역. 우리 먹는 물이니까 보호해야겠죠. 그 물이 나오는 곳을.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한다면 수도법에서 행위 제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 있죠.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면 문화재 보호법에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 해양법 있어요. 이게 플레임은 그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길죠? 법률 이름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해양법에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해양법에서 행위 제한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에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수산자원관리구역을 결정합니다. 수산자원관리구역 지정했다면 마찬가지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행위 제한을 하겠죠. 원칙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칙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예외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게 시험으로 단독 문제로는 잘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좀 뻔한 얘기거든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아, 여기서 하겠구나.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지문에 섞여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해보시면 아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그 행위 제한이 세 가지가 있었죠. 용도,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로 용도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용도. 주거지역이면 주택만 지어야겠죠. 공업지역은 공장만 지어야 될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아시려면요, 법 구조를 아셔야 돼요. 자, 국토계획법에 우리는 용도 지역을 배웠죠. 용도 지역 배웠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런 거 배웠어요.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쭉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건축법에 가시면요, 건축물의 용도가 정의되어 있어요.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뭐 1종 근생, 2종 근생, 뭐 판매점, 판매시설이죠.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용도가. 그리고 국토계획법이라고 쓸게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가시면요, 자, 별표 2부터 22번까지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표 2번을 볼게요. 별표 2번을 보시면 제 1호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단독주택, 1종 근생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호에 보시면 조례로 정하는 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2종 근생, 뭐 다세대, 연립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쭉 나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여기는요, 전국 범위예요. 전국 어디서나 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면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이건 조례마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요. 부산시에서 우리 지역 여건에는 이 조례에 나온 내용 중에서 2종 근생이나 다세대를 1종 전용 주거지역에 짓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요걸 리스트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에 사냐에 따라서 이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보려면 이 조례를 봐야겠죠. 만약에 전국 범위 안에 드는 거라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이거 외의 것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서 짓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조례를 봐야 돼요.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시험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있는 별표 2에서 22번까지 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학습하지 않고요. 학습할 수도 없고요. 또 이거 사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야죠. 이걸 맞추려고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찍어보기라도 해야 되니까 용도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짓지 못하는 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은 유통상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여기에서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주택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고요. 유통 상업지역 안 되겠죠. 단독주택도 안 되는데 다세대, 공동주택인 다세대를 짓게 해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전용 공업지역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전 녹지, 그리고 보전 관리, 그 다음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없어요. 그 다음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다세대에 비해서 더 까다롭겠죠. 당연히 유전 안 되고요. 녹간농자, 녹지지역 안 됩니다. 관리지역 안 되고요. 농림지역 안 돼요. 주상공 빼고 다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 중심이었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는 4층 이하였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유전, 녹간농자 1, 2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일종 근생이에요. 일종 근생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세탁소, 부동산 뭐 이런 거죠. 슈퍼 이런 거. 일종 근생은 어디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종 근생에 일반 음식점, 우리가 밥을 먹는 음식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음식점이 있고요, 휴게 음식점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여기는 밥도 팔지만 술도 팔 수 있어요. 휴게 음식점은 밥만 팔 수 있습니다. 술은 안 돼요. 우리 피자집 어떤 데 가면은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술은 안 파는 곳이 있죠. 그런 곳은 휴게 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전용 주거지역이 안 돼요.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데였죠?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죠. 양호한 주거 환경인데 저녁에 늦게까지 술 먹고 고성방가를 한다던가 노상반뇨를 한다던가 아침에 나왔더니 바닥에 토한 자국이 있고 그러면 양호한 주거 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학시설이에요. 일학시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룸사롱 같은 거, 캬바레, 카지노 이런 거예요. 여기 상업지역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도 물론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지만 하여튼 상업지역 외에는 일학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숙박이에요. 숙박시설은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 여기에서만 지을 수 있어요. 상준, 자계, 숙박시설에서 자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 자연녹지지역에서는요 관광 단지나 어떤 관광지만 돼요. 이게 숙박도 안에 보면 일반 숙박, 생활 숙박, 관광 숙박 등이 있거든요. 이게 관광 숙박만 된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를 들었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싶은 것들은 못 들어와요. 반란주적, 그다음 뭐 폐차장 이런 거 일일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만 가져가세요. 폐차장, 그다음 또 좀 느낌 쎄한 거 있죠? 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이런 것들, 그다음 뭐 격리병원 이런 게 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확인할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성격이 강한 거죠. 가급적이면 못 짓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집은 지어야겠죠. 농어촌 주택이 있어요. 농어촌 주택 되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자녀들 초등학교는 보내야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가면은 버스 타고 혼자 본인이 좀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으니까 초등학교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용도지역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외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제가 정리한 것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